평생 라면 한 그릇도 아끼며 살았던 어머니. 겨울에는 전기장판도 아껴 쓰고 병원비가 아까워 아파도 참고 살았던 그 어머니가 죽은 뒤에 남긴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었습니다. 100억의 재산, 그것도 현금이 아닌 부동산과 토지로 이뤄진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재산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가족들이 그 진실을 알게 된 후 벌어진 참혹한 일들을 말입니다. 삼남매는 하룻밤 사이에 짐승이 되었고 70년 넘게 이어진 가족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 속에서 발견된 어머니의 마지막 노트에는 더욱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한 낡은 기와집. 이 집은 40년 넘게 한 가족이 살아온 터전이었습니다. 집안은 1980년대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낡은 장롱, 색이 바랜 벽지, 삐걱거리는 마루바닥. 벽 한쪽에는 여전히 연탄 보일러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부엌에는 30년은 된 것 같은 가스레인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었던 박수님 씨, 향년 73세 그녀는 평생을 이런 말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껴야 한다. 전기도, 쌀 한 톨도, 병원은 정말 아플 때만 가는 거야. 삼남매를 키우며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그녀는 청소부, 식당 보조, 폐지 줍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자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할머니가 돈이 어디 있니? 라며 미안해했고 명절 때마다 올해는 용돈을 못 줄 것 같다. 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웃들도 이 가족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김장철이면 김치 몇 포기씩 나눠주고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부녀회에서는 박수님 씨를 도와줄 방법을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70년에 걸친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다음 날 막내딸 미연 씨가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래된 장롱 맨 아래 서랍, 평소에는 잠겨 있어서 열어본 적이 없던 그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서랍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과자 상자 하나, 그리고 그 안에 가득 들어있던 것은 수십 장의 문서였습니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가 임대계약서, 농지 전용 허가서, 재개발 관련 서류들, 심지어 최근 3년 내에 체결된 신축상가 매매계약서까지 있었습니다. 미현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뭔지, 왜 어머니가 이런 걸 숨겨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상업지구 825평,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운정신도시의 상업용지였습니다. 현재 시세로 따져도 평당 2천만 원은 좋게 나가는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건물 1층 전체, 강남 한복판의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작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시가 15억으로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서류는 끝이 없었습니다. 충남 천안의 농지 300평, 인천 송도의 아파트 분양권, 부산 해운대의 오피스텔, 대구 수성구의 근린상가까지. 미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계산할 때마다
숫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돼? 총합계는 무려 98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100억에 달하는 거대한 재산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수림 씨의 삼남매가 모였습니다. 장남 박진수, 둘째 박진호, 막내 박미현. 이들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서로를 위로했던 바로 그 삼남매였습니다. 오빠들 이거 좀 봐요. 미연이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내려놓자 처음에는 모두들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왜 이런 걸 갖고 있지? 하지만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마디인 진수는 첫 번째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잠깐. 이거 진짜야? 진짜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 둘째 진호는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이런 미친. 엄마가 이런 걸 갖고 있었다고? 막내 미연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빠들, 이거 가짜 아니에요? 엄마가 어떻게 이런 돈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서류들은 모두 진짜였습니다. 공인된 도장, 정확한 주소, 최신 등기 날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나눠야 하지? 당연히 3등분이지. 우리 삼남매니까. 진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계산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3등분. 그게 말이 돼? 진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장남이야. 그리고 평생 이 집을 지켰고 엄마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똑같이 나눈다는 게 말이나 돼? 형, 무슨 소리야? 그럼 나는 뭐가 돼? 나도 엄마한테 효도했어. 그리고 엄마 병원비도 내가 댔잖아. 진호도 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형이 얼마나 됐다고 그래? 나는 작년에만 1,000만 원 넘게 병원비 댔어. 뭐라고?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너 작년에 사업 실패해서 비투성이었잖아. 형제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막내 미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 잠깐만요.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야, 너는 입 닥치고 있어. 너는 효도한 게 뭐가 있어? 시집 가고 나서부터는 집에도 안 들렸잖아.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매달 용돈 드렸어요. 그리고 용돈? 10, 20, 그게 용돈이야? 대화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들춰내고 상처를 건드리고 감정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대학 등록금도 엄마가 다 대줬잖아. 나는 대학 근처도 못 가봤어. 그게 내 잘못이야? 오빠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지. 뭐라고? 지금 나한테 공부 못한다고 했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70년을 함께 살아온 삼남매가 하룻밤 사이에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수가 갑자기 서류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일단 내가 보관할게. 내가 장남이니까. 뭐? 형이 뭘 보관해? 이거 우리 모두 권리가 있어. 진호가 서류를 뺏으려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놓으라고. 먼저 놔. 그 과정에서 서류 몇 장이 찢어졌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찢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형이 났으면 됐잖아. 막내 미연은 그 모습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알던 오빠들의 모습인가? 어머니 장례식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던 그 오빠들이 맞는가? 며칠 후 둘째 며느리 미경 씨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서류를 읽는데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일부 부동산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100억 가치의 부동산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빚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둘째, 몇몇 계약서의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중병을 앓고 있을 때 체결된 계약들이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던 상태에서 어떻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까요? 셋째, 서류들 사이에 끼워진 수첩에는 의미불명의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사장 3억 완료. 이 부장 5천 보류. 송 여사 1억 5천 진행 중. 이름들과 함께 적힌 금액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완료, 보류, 진행 중이라는 메모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미경 씨는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이 땅들의 취득 경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첫 번째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1995년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44세, 청소부로 일하며 3남매를 키우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 당시 기준으로 3억 원이었습니다. 청소부 월급으로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매매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은행 대출이 아니라 개인 간 거래로 이뤄진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큰 금액이 오간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것은 아닐까? 그날 밤 그녀는 남편 진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이 돈을 어떻게 모으셨을까?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청소부 월급으로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마련하셨겠어? 그리고 이 수첩에 적힌 이름들, 혹시 고리대금업이라도 하셨던 건 아닐까? 진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리대금업? 엄마가? 말도 안 돼. 하지만 다른 설명이 안 되잖아. 아니면 미경 씨는 더 끔찍한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보험금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속여서 그 순간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런 분 아니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같은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막내 미연이만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법정에서 다투고 친척들이 개입하며 가족이 분열되는 동안에도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큰오빠 진수가 찾아왔습니다. 미연아, 너는 왜 아무 말이 없어? 너도 똑같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저는 그런 돈 필요 없어요. 무슨 소리야? 30억이 넘는 돈인데 필요 없다고? 너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간 건 오빠들이에요. 미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오빠들은 벌써 돈 계산하고 앉았잖아요. 엄마가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원해서 이러는 줄 알아? 이것도 다 엄마 때문이야. 왜 이런 비밀을 숨겼겠어? 그때 미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왜 숨겼는지 알고 싶어요? 너 알고 있는 게 있어? 제가 말해드릴게요. 엄마의 마지막 6개월을 제가 혼자서 지켰거든요.
미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9월 박수님 씨가 말기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돈이 없다면서요. 병원비가 아까우니까 그냥 집에서 죽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울면서 말씀드렸죠. 돈은 제가 구할 테니까 치료받으시라고. 그때 엄마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연아, 엄마가 사실 돈이 좀 있다. 하지만 오빠들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싸울까 봐 무서워서 평생 숨겨왔다. 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미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 돈을 모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미연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가 돈을 모으기 시작하신 건 1995년부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죠. 그때 엄마는 삼남매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큰오빠는 고등학생, 둘째 오빠는 중학생, 저는 초등학생이었으니까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그때 한 가지 다짐을 하셨대요. 절대로 자식들이 가난 때문에 고생하게 놔두지 않겠다고. 미연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방법을 몰랐어요. 청소부 월급으로는 도저히 큰 돈을 모을 수 없었으니까. 그러던 중에 한 가지 기회가 생겼어요. 당시 엄마가 청소부로 일하던 회사 사장님이 부동산 투자를 권하셨대요. 1995년 강남 개발 붐이 일어나기 직전이었거든요.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지금 투자하면 10년 후에는 10배는 오를 거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엄마한테는 투자할 돈이 없었죠. 그때 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투자를 한 거야? 그게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미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온갖 일을 다 하셨대요. 낮에는 청소부, 밤에는 식당 설거지, 새벽에는 신문 배달까지 하셨어요.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주무셨대요. 그렇게 5년을 버티면서 첫 번째 부동산을 사셨대요. 강남의 작은 상가 하나였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 상가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거예요. 보상금으로 10배를 받게 되신 거죠. 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사시고 또 팔고 또 사시고 그렇게 30년 동안 계속하신 거예요. 진수와 진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우리한테 절대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미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울까봐 무서우셨던 거예요. 정확히 지금처럼요. 그 말에 오빠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이 돈은 너희들을 위해 모은 거다. 하지만 돈 때문에 삼남매가 싸우는 건 보고 싶지 않다. 만약 너희들이 이 돈 때문에 싸운다면 차라리 모두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해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다.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는 마음이 진짜 유산이다. 미연의 고백 후 삼남매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연은 오빠들에게 또 다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써주신 편지예요. 저한테만 주시면서 오빠들과 함께 읽으라고 하셨어요. 편지 봉투는 이미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삼남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엄마가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야 털어놓게 되었구나. 너희들은 엄마가 돈을 숨긴 것을 원망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단다.
진수야, 너는 장남으로서 항상 책임감이 강했지. 동생들을 챙기려고 많이 애썼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독선적이 되는 경우가 있더구나. 돈이 생기면 더욱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었어. 진호야, 너는 마음이 따뜻하지만 성격이 급하잖니? 돈이 생기면 잘못된 일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볼까봐 무서웠다. 실제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잖니? 미연아, 너는 셋 중에서 가장 착하고 순수해. 하지만 그래서 더욱 걱정되었어. 오빠들이 너를 이용할까봐 무서웠거든. 엄마는 너희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엄마가 떠나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너희들이 정해야 한다.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 있다면 절대로 이 돈 때문에 남매 간의 정을 잃지 말라는 거야.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날 수 없단다. 만약 너희들이 이 돈을 나눠 갖는다면 꼭 이런 용도로 써주길 바란다. 진수는 아이들 교육비로 써라. 너의 딸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려. 진호는 사업자금으로 써라. 하지만 이번에는 신중하게 하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 미연이는 집 장만하거라. 너는 아직도 전세로 살고 있잖니? 내 딸이 남의 집에 사는 게 마음 아팠어. 그리고 나머지는 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주렴. 엄마가 평생 받은 도움을 갚는 셈 치고 말이야.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는 너희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다. 가난해도 너희들이 있어서 부자보다 행복했어. 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단다. 너희들이 내 가장 큰 재산이었거든. 이제 엄마는 떠나지만 너희들은 계속 살아가야 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렴. 그것이 엄마가 너희들에게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이야.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삼남매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자란 삼남매가 하룻밤 사이에 원수가 된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동생들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진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돈만 생각하고 엄마 마음은 생각 못했네. 미연이 두 오빠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오빠들 이제라도 엄마 뜻대로 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후 삼남매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리 과정에서 또 다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고리대 금업을 했던 것이 아니라 불우한 이웃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던 것이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니 모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사장이라고 적힌 사람은 실제로는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가게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을 뻔했는데 어머니가 3억 원을 빌려줘서 가게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이 부장은 옆 동네에 사는 직장인으로 아이 수술비가 급해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송 여사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을 잃을 뻔했는데 어머니가 1억 5천만 원을 빌려줘서 집을 지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 모두 어머니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 중 상당수가 돈을 갚으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거절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어려운 사람 도우세요. 이것이 어머니가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삼남매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선행이었다는 것을, 돈을 모은 것도,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것도 모두 자식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거야. 미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돈 많은 어머니가 아니라 착한 어머니로 기억되고 싶었던 거야. 그 후 삼남매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일부는 어머니가 도왔던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데 사용했고, 일부는 지역 사회의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했습니다. 나머지는 삼남매가 나눠 가졌지만 어머니가 편지에서 당부한 대로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진수는 딸들의 교육비로, 진호는 신중한 사업자금으로, 미연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어머니 기일에는 삼남매가 모여서 어머니가 도왔던 사람들을 찾아가 안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이게 진짜 유산 상속이야. 진수가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물려받는 거지. 1년 후 박수님 씨가 살던 그 낡은 기와집에는 작은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박수님 사랑나눔센터,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삼남매가 만든 작은 자선단체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권하는 곳입니다. 정확히 어머니가 평생 해오던 일을 계속하는 곳입니다. 박수님 씨가 남긴 100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에 걸친 사랑의 기록이었고 희생의 증거였으며 가족에 대한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얼마나 많은 가정을 구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였습니다. 박수님 씨는 평생 가난하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돈으로 부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부자였습니다. 마음으로 부자였고 나눔으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부를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유산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박수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무엇인지, 진정한 유산이란 무엇인지를 100억이라는 숫자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삼남매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도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멸의 유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